양승태 전 예. 대법원장, 예, 예.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가지고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소가 돼서 지금 1600 며칠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지금 내려지게 돼서 그래가지고 15일 날 예. 결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심은 이제 구형을 하고 그 최후 변론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 선고일이 잡히면 그때 이제 선고가 되는데 예. 뭐 올해 말 정도는 선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른바 재판 거래 사법농단 예. 이 사건으로 해서 검찰이 7년을 아주 세게 구형을 했고 같은 혐의로 이 재판을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예. 5년, 예. 고영한 전 대법관 징역 4년 이렇게 구형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구형량인가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검찰이 1시간 반 동안 예. 논고라는 게 이제 의견을 말하는 거죠. 이 구형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거다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어떤 재판에 개입했고 예. 어떤 여기 직권을 행사해 사법권의 어떤 독립을 심하게 해친 예. 그걸 했는데 뭐 그건 좋아요. 그 검찰의 시각이니까. 그런데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 거 보면 상고법원 설치 문제 그렇죠. 이런 거 상고법원. 가지고 대통령한테 로비하기 위해서 예. 재판을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개인적인 이익은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심 설치라든가 그걸 위해서 그게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는 뭐 인정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이익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실 또 이 사건과 관련돼서 밑에 심의관 행정처 네. 거의 다 무죄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제가 저기 고위층에 일어난 일은 뭐 법원 고위층에 일어난 일은 경험 안 해서 모르지만은 판사들이 어떤 재판 개입이라든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주문 우리 주문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절차에 개입할 수는 있어요. 그때 신영철 전 대법관도 그때는 곤혹을 겪었었죠. 근데 절차에 개입하지만 절차에 개입한 거 가지고 징역 7년을 구형할 만한 그런 큰 범죄냐. 이거는 좀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어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예. 어떤 사법부에 대한 어떤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태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그런 걸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때는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정부 휘하에 있는 검찰인데 네. 이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근데 검찰은 좀 다릅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딴 거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이 사건만 생각하는 거죠. 이 때문에 구형을 그렇게 했는데 7년을 구형했다는 거는 이 앞으로 선고할 판사들에 대해서 견제용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검사들이 이 사람을 집행유예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 할 때 구형을 7년 합니다. 왜냐하면은 6년 하면 형이 3년 나오잖아요. 반 깎으면. 그러면 집행유예 가능한 형기가 되는 거예요. 3년 이상은 집행유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 큰 사건 아니지만 작은 사건에서는 구형량의 반 이하가 나오면 항소를 합니다. 거의. 그럼 판사도 자꾸 항소하면 귀찮거든요. 검사가. 그래서 그 3년 그러니까 구형량의 반에 맞추거나 반만 하면 또 항소를 안 해요. 근데 7년 하면 반이 뭡니까?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런 관행에 젖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관행대로 이 사건은 엄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7년을 구형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많다,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연세 지금 80에 가까운 또 폐암까지 지난번에 걸렸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 엄벌하는 것도 좋지만은 7년은 좀 심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보면은 구형이 너무 세면은 오히려 무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검사들도 이 재판 진행하다가
이게 쭉 하면 자기도 증언도 듣고 그 판사가 법대에서 말한 거 듣고 이러면 무죄기가 있는 거 알아요. 네. 저도 뭐 수원지법에서 그런 사건 하나 변론을 했는데 좀 무죄기가 있으니까 그 정인 놨던 사람을 위정으로 재판을 걸어버리더라고요. 네. 이게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봤는데 검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검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이런 거 보니까 좀 낌새가 이상하다 이러면 오히려 반대로 아주 강하게 구형합니다. 판사로 하여금 좀 심리적인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7년 구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검사가 정의감이 충만해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그 수호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랬을 수 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로 하여금 3년 이하로는 집행유예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실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게 좀 사건이 조금 위험하다. 그 검사가 위험하다는 건 무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하고 재판부랄까 이렇게 의견의 차이점은 아마 이 당사자들은 사법행정하고 재판 영역은 분리되어 있다. 네. 그래서 관여할 수가 없는 거다. 네.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검사는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검사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행정상 명분을 내세워갖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내부 보고를 하고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협조하도록 하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말은 어떻게 재판에 개입하느냐. 사법행정하고 재판은 별도고 전혀 개입할 수 없고 그거 직권남용이 권한이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이냐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검사는 내부적인 그런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라든가 또 그 통진단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또 정교조 법의 노조 그 통보 처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뭐 댓글 형사 사건 이런 것들을 정부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청와대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과를 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의 지원을 받아갖고 상고 법원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이라든가 정은호 게이트 등 판사의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폐를 하고 이렇게 축소를 해갖고 봐주기 재판을 했다. 그게 이제 재판에 개입을 못 한다고 하지만 법원 행정처 같은 데서 뭐 전화해갖고 대법원장님도 또 뭐 이렇게 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게 검사의 판단이고 그게 재판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판사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가치를 파괴한 것이라는 게 이제 검사의 논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 있죠. 그건 검찰의 주장이고 이따 수사를 그렇게 해왔을 것이고 기소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건 맞다 하자는 거죠, 저는. 맞다 하지만 근데 판사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고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그다음 실형 선고할 사람을 집행유예로 이렇게 대법원장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절차에 관여하고 보고를 하게 하고 이런 게 물론 판사의 어떤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인간 세상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판의 어떤 실체적인 내용에 관여를 했을 정도의 구형을 했다는 거죠. 제 말은. 7년이라는 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정도 영향이면 거기에 합당한 구형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한 5년도 많아요. 한 3, 4년. 아무리 그러니까 한 본때 보여주기식 구형이라 하지만 7년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직접 대법원장이 그 판사의 재판에 전화해가지고 너 이번에 이거 유죄 선고해 아니면 무죄 선고해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절차에 관여한 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걸 직권 남용으로 보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양형은 그 사람의 범죄에 균형 있게 해야 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게 큰 사건이고 대법원장이 관여되고 전직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세게 때린다고 그게 아니 절도범한테 사형 구형한다고 누가 그걸 그러면 웃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자기들 주장에 입각해서
자기들이 그 지금 직권 남용했으니 주장하니까 좋지만 물론 이게 구형이라는 거는 판사에 대해서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니까. 예. 예. 마치 변호인이 최후 변론 아무리 무죄 변론해도 판사가 무죄할 수는 없잖아요. 유죄면 유죄지.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은 7년이나 때려?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네. 절반 정도는 실형을 받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판사는 그게 그냥 예. 참고 사항일 뿐이죠. 예. 판결을 하는 데는 예.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니까 그게 거죠. 그 의견에 불과하지만 예. 그래도 검사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국가기관은 법 적용을 형평성 있게 하라는 거지. 예. 검사라고 해서 이게 피고인하고 변호인은 내 상대방이고 적이니까 예. 어떤 보복심에서 이렇게 구형을 형평이 안 맞게 하는 거는 이 검찰권 행사에 남용이다.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정치 탄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다음 선고 기일날 예.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검찰의 주장을 다 맞다 하더라도 그 구형은 국민들이 볼 때 희화화되지 않도록 예. 장난이나 하지 않도록 균형성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 좀 너무 셌다 이 그런 말씀 것 드리는 같습니다. 겁니다. 그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협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탄 의원이 행정처 심의관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예, 뭐 예. 지시도 받고 뭐 잘 관리해봐 그런 걸 또 폭로를 해갖고 네, 자기가 못하겠다 그래도 예.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금배지를 달았지 알았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런지 이런 사람들도 뭐 대권 후보로 무슨 차기 지도자로 해갖고 1% 2% 나오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좀 없기는 그러니까 없습니다만. 이슈가 많이 되면 뭐 대권 후보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어쨌든 김명수 예.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이니까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결심을 예. 재판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나름대로는 마무리를 하는 중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는 법원을 외풍으로부터 철저히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결국은 법원을 다 내준 것 아닙니까? 외풍의 통로가 됐어요. 예, 그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또 보호했던 사람이 최강욱 의원 아닙니까? 네. 저희도 방송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최강욱 의원도 18일 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이제 선고를 하는 거죠. 네, 결정을 하도록 해서 이 문제도 매듭을 짓고 나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뭐 상식적으로 보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으니까 그것이 뒤집어지겠느냐 하면서도 김명수 하는 것 보면 마지막까지 또 뭐 최강욱 살리고 보호하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전원 합의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전원 합의체가 이번에 지난 8월에 두 분 대법관이 새로 임명되는 바람에 예. 지금까지의 그 보수 진보 구도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예. 7대6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그러는데 최강욱 의원 문제는 최강욱 의원이 상고할 때 그냥 이게 뭐 허위 인턴 증명서 발부냐 안 보냐 그건 사실 인정 문제라 그래요. 네. 그건 상고 이유가 안 돼요. 사실 인정 문제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끼워 넣은 게 그 정경심 씨의 컴퓨터, 예. 하드디스크 그게 과연 누구 거냐가 정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게 정경심 씨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김경록 씨한테 처리하라고 처분권을 주었으니까 네. 처리를 해라. 근데 네가. 압수수색 할 때 김경록 씨만 입회를 했어요. 정경심 씨가 입회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주장은 최강욱 측 주장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경심 씨 건데 그럼 압수수색할 때 정경심 씨가 와서 입회를 입회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증거가 거기서 아니다. 나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상고 이유로 삼았는데 그게 아마 이번 대법원의 쟁점일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독수 독과의 이론이란 조금 어려운 말이죠. 예. 독나무, 예. 나무가 독이 있는 나무, 뭐 그러면- 그런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있는 과일이다. 과일이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증거 수집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절차이면 그걸로 얻어진
증거는 이거 독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사가 먹으면 안 된다. 예? 그 이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법원의 이 증거 체부에 관한 여러 가지 관행이라보다 그렇게 해왔죠. 예. 사소한 위법, 뭐 완전히 이거는 증거 수집이 잘못된 결정적인 위법 말고 이게 그 경찰관이 어떻게 뭐 현장에 가서 조금 잘못하고 영장 제시를 늦게 하고 뭐 이런 거 그것도 시비 걸어요. 압수수색에서 영장 제시를 늦게 하고 그다음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영장을 안 가져가 전화해가지고 가져와라 예. 뭐 그런 식의 이런 거는 그리고 이 사람이 유죄가 맞다. 예? 심리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네. 배척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최강욱 의원은 뭐 아주 유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걸 갖다가 그 위법 수집 증거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고 이유로 삼으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오경미 대법관이 오정미인가요? 예. 오경미죠. 오경미 대법관이 아마 또 진보 김명수 예. 대법원장과 같은 서구에서 우리법 연구회 뭐 국제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연구회 출신인데 출신이죠. 거기서 네 사람이 하는 소부라 그러잖아요. 네. 소재판부에서 의견이 불일치해가지고 저는 합의체로 왔는데 아마 거기서도 의견이 갈려가지고 일부 대법관은 증거 능력이 있다. 오경민 대법관은 없다. 근데 주심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틀리니까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물을 진보 쪽에 주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도 지금 형사사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검찰 회유책으로 하나 검찰에 선물을 주고 갈 건지 아주 18일 날 저는 선고가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어쨌든 뭐 대법관 정도 되면은 법리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결을 하지 그리고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고 예. 무고한 사람이 처벌 안 받게 하는 게 법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최강욱 의원의 어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정경심 되는 씨, 뭐 조국 장관 재판에 다 인정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처벌 안 받겠다고 이걸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사소한 절차 위반. 근데 제 생각에는 김경록 씨가 그거 소지자로 봐. 그게 소지자나 소유자 중에 한 사람만 입회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조문은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예. 그걸 가지고 좀스럽게 상고해가지고 무죄 취지로 다툰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딴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사법 사상 최악의 흑역사를 기록했다는 유력 언론의 사설도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나가는 마당에까지 그렇게 채를 흑역사에 뿌리고 하나 더 활용 점정은 좋은 말인데 채를 뿌리고 가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순진한 우리들 생각이고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